매장에 들어서면 짙은 향수와 어두운 조명, 그리고 몸매를 부각한 남성들이 줄지어 있던 아베크롬비와 홀리스터, 모두 아베크롬비 앤 피치의 브랜드입니다. 매장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외모나 몸매에 치중한 마케팅을 선보이는 브랜드였는데요. 이런 차별화 정책 때문에 당시엔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고요. 2010년대에 들어선 한국이나 홍콩에도 진출하며 승승장구하는 줄로 알았지만 우리나라에선 현지보다 비싼 가격에 인종차별 논란까지 일며 일찌감치 문을 닫았고요. 고향인 미국에서도 외모나 몸매를 너무 강조한 CEO의 각종 발언으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보였으나 최근 여기 브랜드들이 다시 인기 반열에 오르면서 부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베크롬비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를 만든 사람, 바로 마이크 제프리스인데요. 원래 아베크롬비 앤 피치는 낚시, 등산, 사냥 같은 엘리트 스포츠맨을 겨냥한 상품이 주를 이루는 아웃도어 브랜드였어요. 그런데 1992년 마이크 제프리스가 CEO 자리에 앉으면서 이미지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몰 중심의 문화가 발달하면서 캐주얼 패션 브랜드로 완전히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특정한 미적 기준이나 배타적인 이미지, 과도한 성적 코드 같은 논란이 따라다닐 정도로 우리가 지금 아는 그 10대 중심의 아베크롬비 이미지는 이때 바뀌게 됐고요. 쿨한 이미지에 그리고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들이 입는 패셔너블한 브랜드로서 굉장히 널리 알려졌고 그래서 이제 인기를 많이 얻게 됐죠. 옷핏이 마른 백인에게만 딱 맞게 제작되어 동양인이나 히스패닉 같은 다른 인종이 입기 불편하다는 평이 나올 정도였고요. 엑스라지 사이즈는 아예 판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 10대들에게는 이런 배타적인 정책이 오히려 선택받은 집단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그치만 그 인기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노골적이고 차별적인 운영 방식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직원을 고용할 때나 마케팅할 때도 인종차별과 외모차별을 일삼은 것도 문제가 되었고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린 배타적인 브랜드고 누구나 입는 옷을 만드는 게 아니며 누구나 우리 옷을 입을 필요도 없다. 우리 타겟은 쿨한 아이들이다 라고 말한 게 다시 회자되면서 결국 방아쇠를 당겼는데요. 당시 미국 스타들이 아베크롬비 앤 피치 불매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온라인에선 엑스라지 사이즈도 출시하라는 청원이 빗발치더니 급기야 오프라인 매장 앞에 모여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당연히 매출에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아베크롬비 앤 피치가 가진 홀리스터, 아베크롬비 키즈 모두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14년 마이크 제프리스가 실적 악화로 사퇴하며 논란이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이 암흑기 꽤나 오래갔습니다. 2010년대 들어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고 스파 브랜드가 급부상하면서 아베크롬비의 입지가 줄어들었고요. 트렌드랑 잘 맞지 않고 인종차별 논란이라는 꼬리표까지 달고 있으니 사람들의 시선도 여전히 곱지 않아서요. 한때 매각까지 진지하게 검토됐지만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 날아가버린 기업을 파는 건 역시 쉽지 않은 일이어서 결국 매각보다는 이미지 쇄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기로 결정합니다. 일단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인종차별 문제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른 CEO가 들어오면서 미국에서는 많은 변화를 꽤 했어요. 그 광고 사진만 봐도 확실히 달라진 거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잘생긴 백인 남성들이 우통을 벗고 나오는 그런 광고가 아니라 뭐 흑인도 나오고 아시아계도 나오고 예전에 가졌던 그런 인종차별적인 느낌 혹은 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느낌 아니면 이런 사람 아니면 안 돼라고 배제하는 느낌을 많이 희석시킨 것이 변화된 사회 분위기와 잘 맞으면서 젊은이들과 소비자들한테 다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광고에 다양한 인종을 드러내는 걸 넘어서서요. 각종 인종차별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흑인 역사의 달 기념 제품 컬렉션을 출시하거나 코로나19로 동양인을 겨냥한 폭력이 증가하자 아시아 커뮤니티와 연대한다는 공식 성명을 내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도 뿌리부터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아베크롬비 앤 피치엔 대표적인 두 브랜드 아베크롬비와 홀리스터가 있잖아요. 과거 이 두 브랜드는 옷에 큼지막하게 로고를 드러냈다면 아베크롬비는 로고를 과감히 줄여 30대까지도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내놓았고요. 홀리스터는 10대 타깃을 유지하면서 꾸안꾸룩, 그러니까 편안하고 스타일리시한 아이템들을 선보입니다. 로고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제품력 중심, 핏 중심, 그리고 편안한 쇼핑 경험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면서 회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매장도 과거 어두컴컴하고 짙은 향수 냄새가 가득했던 것과 반대로 편안하고 밝은 분위기로 변화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전 홍보 방식을 버리고 좀 더 편하고 친근하게 다가가기로 한 거죠. 2000년대처럼 특정 집단에서 폭발적으로 유행이 재현됐다기보다는
보다는 생활권에서 다시 선택되는 브랜드로 복귀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4년 1분기에는 밀레니얼 사이에서도 브랜드 호감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언급됐고요. 단순히 화제성에 그치지 않고 구매로 이어지는 흐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적은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최전성기였던 2012년 매출을 뛰어넘은 실적이고요. 고꾸라졌던 브랜드가 언제 그랬냐는 듯 회생에 성공한 겁니다. 이 성장의 중심에는 산하 브랜드인 홀리스터가 한몫했습니다. 착용감은 편하고 스타일도 무난한 데다가 아베크롬비나 나이키 같은 브랜드에 비해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학생, 10대 고객층을 겨냥한 전략이 효과를 톡톡히 본 거죠. 특히 미국 10대들은 틱톡 같은 SNS에서 먼저 트렌드를 파악한 뒤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흐름을 정확히 읽고 틱톡 마케팅에 집중하면서 10대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고요. 과거 아베크롬비가 훨씬 더 중요한 브랜드로 여겨졌고 매출도 여기서 더 많이 나왔다면 이제는 홀리스터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CEO도 지속적으로 홀리스터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죠. 결국 전문가들은 과거의 색채를 확 빼고 탈바꿈을 시도한 이 전략이 먹혀들었고 앞으로 이걸 잘 유지한다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일 거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문화에 맞는 옷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유지한다면 미국에서는 다시 이제 부활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논란 속에 영원히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아베크롬비 앤 피치 브랜드 근간부터 완전 싹 바꿔서 다시 소비자들 곁으로 다가서는 또 하나의 성공 사례를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이 브랜드 쭉쭉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